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당신이 잠든 사이 그리고 당신이 주말에 쉬는 사이 전해진 소식들 함께 보시죠. 당잠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리하다 보니 이 한마디가 다시 떠올라서 첫 마디는 이걸로 열어보겠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의 증권 분석 첫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제 여러 차례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지금 추락한 많은 사람이 일어설 것이고 지금 영광을 누리는 많은 사람이 추락할 것이다. 영원한 상승도 영원한 하락도 없고 이제 평균 회귀를 생각하게 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사이클에 대한 고민 다시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하나 보시죠. 전거래일 미증시 3대 지수 일제히 날아올랐습니다. 모두 2% 이상의 강세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던 나스닥 지수의 탄력도가 가장 컸죠. 2.56%의 강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시장 압박 요인은 비농업 고용자 수가 여전히 견고합니다. 고용은 탄탄하기 때문에 연준이 더 금리 인상 강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자극할 만한 포인트였습니다만 세부 내용을 보시면 시간당 평균 임금이 예상보다 덜 올랐습니다. 그래서 임금 상승은 둔화되기 때문에 시장은 일단 방긋 웃으면서 출발이 됐고요. 여기에 조금 더 뒷심을 받쳐줬었던 재료는 ISM 서비스 지수의 위축입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연준이 강하게 긴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논리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연준의 속내는 증시 상승을 원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결국 이것은 임금 상승과 인플레이션 요인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서서 세부 고용 데이터를 보셨을 때 임금 상승률이 예상보다 좀 덜 올랐다라는 부분은 임금 상승에 대한 압박 요인이 줄어들고 그만큼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민을 좀 적게 할 수 있는 금리 상승에 대한 일단 요인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에 시장은 포인트를 맞추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다만 시장은 계속해서 이제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 거죠. 꿈과 현실의 괴리 맞추기가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난주에 당잠사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로이터 통신에서는 시장에 대해서 아이스크림 비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 피봇 올해 나올 거야. 우리가 계속 이제 부모에게 조르면 아이스크림을 사줄 거야라는 논리. 그러나 이제 연준 부모의 입장에서는 건강 생각해서 지금 안 돼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기대감, 물가도 많이 꺾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 금리를 생각보다 더 세게 안 해도 될 것이다라는 논리는 숫자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주에 일정이 굉장히 많죠. 가장 중요한 거는 CPI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물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느냐. 9월에 뉴욕 연은의 소비자 기대조사와 13일에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증명이 되어야만 이 아이스크림의 비유처럼 사달라고 하는 아이의 그 요청을 부모가 들어줄 수 있다라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자, 이 내용을 이번 주에는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거래일의 미증시 내부적인 특징주의 상황, 전업종이 올랐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정도만 좀 급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여전히 이제 테슬라의 이슈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죠. 테슬라가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 또 중국에서 가격 인하, 할인 카드를 꺼내드렸습니다. 수요가 얼마나 중국에서 안 좋길래라는 그 논리가 작동을 하면서 이쪽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는데요.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미국의 2차 전지 강세 흐름을 보였고 태양광주 등의 신재생단도 다시 한번 날아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럽의 에너지 위기 이슈로 인해서 태양광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혹은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작동을 잘 할 것이다라는 이제 웰스 파고의 전망에 힘을 입은 내용이었고요. 금리 하락의 이슈는 결국 그동안 압박을 했었던 소프트웨어 쪽의 호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함께 움직이는 쪽이 반도체인데 간밤 이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분위기가 좋았다는 점. 사실 일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소부장단이 전거래일에 좋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이 따라간 건 아닌가라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시장 내부적인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볼까요? 테슬라가 올해의 시장 키워드를 한 2가지 정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가의 차트인데요. 마찬가지로 테슬라는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시연한 이후에 최근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요인은 수급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 매크로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자면 가격 할인, 그동안 이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명품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가격 할인에 들어간
간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매크로적인 시각에서는 인플레이션 정점 찍고 이제 내려오는 것인가, 마치 이제 인플레이션의 차트와 닮아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보실 수 있는데요. 맞은편 부분에서 좀 우려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익이 계속 떨어질 것이라는 내용, 실제로 이제 눈높이가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4분기에 이익 추정치가 연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의 큰 흐름입니다. 이 눈높이가 이미 많이 떨어져 있고 기대치가 바닥이기 때문에 이 실제로 나오는 숫자와 괴리가 어느 정도 일치가 한 가지 이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 화면도 자주 보여드릴 것 같은데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올해 10가지 예상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이제 달러 피크, 물가에 대한 부분 다 녹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오늘은 2번, 미국을 제외한 좀 주목을 해보고자 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뿐만이 아니라 여러 IB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언더퍼폼, 그러니까 미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떨어지고 나머지 국가가 올라갈 전망이 여러 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자료입니다. 보시면 이 미국과 글로벌 증시의 괴리를 알 수 있는 이제 비교 차트인데요. 이게 위로 갈수록 미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아웃퍼폼하는 훨씬 더 강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이게 아래로 갈수록 미국 말고 나머지 국가의 강세를 의미하는 차트입니다. 니프티 피프티 버블 장세 때 이 미국이 조금 아웃퍼폼을 했었는데 뭐 굉장히 아웃퍼폼을 많이 했었죠, 이때. 그리고 나서 버블이 붕괴하는 과정에서 다른 국가가 떠오르면서 이 평균 회귀에 하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인터넷 버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이제 테크 비중이 워낙 이제 미국이 많기 때문에 미국 쪽이 아웃퍼폼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닷컴 버블 붕괴 이후에 다시 평균으로 맞춰집니다. 대부분 이렇게 어느 정도의 범위 안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미국이 올랐다, 나머지 국가가 올랐다, 이게 이제 반복되는 패턴인데요. 최근 들어서 보시면 미국의 아웃퍼폼이 너무 심상치 않게 전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외에 나머지 국가 모두 시가총액 합친 것보다 미국이 많다라는 내용인데 최근 들어서는 좀 꺾이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보다 유럽 쪽의 아웃퍼폼이 조금 더 한 달 정도 나타나고 있으면서 이게 다시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락폭이 앞으로 더 가파를 것이다. 즉 미국이 하락하면서 나머지 국가들이 훨씬 더 강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 근거로는 지금 미국의 근로자 수, 상장 회사의 숫자, GDP의 비중, 기업 이익의 비중, 이것들을 다 고려하더라도 특히 이제 기업 이익의 비중이 전 세계에서 미국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 되는데 시가총액은 전 세계에서 60%를 차지한다. 이것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 그리고 근거들을 조금 더 들어가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망치인데 그 근거로는 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금리죠. 제로금리 상황에서는 미국의 성장주가 당연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금리의 상황에서는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가 유리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이클상 그렇고요. 테크를 보셔도 이 부분 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4분기 기준으로 기술주의 비중이 무려 40%가 됩니다. 다른 국가의 비중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금리는 결국 테크에 굉장히 취약한 환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40%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테크가 저무면 나머지가 버텨줘야 하는데 다른 국가에 비해서 미국이 더 많이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제 힌트를 얻어볼 수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정책을 이제 완화 쪽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 경제 성장률은 앞으로 회복 가능성이 있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괴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은 굉장히 특수한데 자사주 매입 효과를 톡톡히 얻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자사주 매입에 1% 세금 부과 예정이죠. 이 유리한 환경은 아닙니다. 그리고 고금리 환경에서는 부채 증가 방법으로 자사주 매입이 어려운 상황, 결국에 이 미국만의 이 메리트를 줄 수 있는 자사주 매입에 대한 매력이 완전히 떨어지고 있다는 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급등 이후에 최근 들어서 하향 평균화가 되고 있는데요. 저유가의 국면에서는 미국, 사우디 등의 수출국보다는 일본, 중국, 인도, 유럽 등의 수입국이 유리하다라는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뭐 전쟁이나 달러 가치의 방향성이나 포지셔닝 같은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영원히 상승하는 영원히 추락하는 것도 없다라는 평균 회귀의 논리를 여기에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영원한 상승은 없다. 주도주 교체 역사가 미국에서는 10년 주기로 있었다라는 점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테크 기업 이후에 그 바통을 누가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여러 가지 단서들을 찾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 가운데 커머디티 장세가 2010년 이후부터 좀 주목을 받았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여기에서 그 근거에 금의 방향성과 함께 같이 볼 수 있는 포인트로 1970년대 이머징 마켓 장세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 보고서가 또 추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리 옮겨서 내부적인 상황들 조금 더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난 5일 당잠사 화면 내용 요거를 좀 전해드렸는데 골드만삭스의 보고서 내용입니다. 이머징 마켓 내의 향후 12개월 기대 수익률인데 이 골드만삭스 등 JP모건 굉장히 많은 증권사 월가에서는 한국 등의 신흥 시장에 주목을 최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이머징 마켓 내에서 기대 수익률이 높은 쪽은 카타르에 이어서 한국이 압도적으로 아웃퍼폼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12월부터 계속 이 논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게 정말 현실화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저기에서 이 코스피에 대해서 전망치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근거로는 한국과 중국의 방역 수칙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리고 한국은 이 반도체 사이클의 추락 이후의 회복을 준비하는 작업이 올해에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입을 모아서 IB는 긍정평가를 내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바닥론이 요 근래에 불어들면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국내 반도체 관련주의 강세가 굉장히 의외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반도체 바닥론에 대해서는 몇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기도 하죠. 중국의 재정 문제로 인해서 투자 지원 중단 검토는 이게 아직 나온 확정적인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실적의 하향 러쉬가 올해의 상반기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올해의 하반기 혹은 내년에 상반기 정도가 되면 이 혹한기를 지나서 반도체 회복이 나타날 가능성에 주목한다면 올해의 한국의 반도체를 주목해야 한다는 그런 논조입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애플 공급망 합류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수급적인 외국계의 매수세가 유입됐다라는 부분도 또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하나 또 눈에 띄는 부분은 금융주입니다. 우리나라 금융주의 강세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전 세계 금융주가 같은 궤를 그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일단은 이 지난 한 주간의 증권사 등의 금융주의 상승률을 좀 기입을 해봤고요. 이제 우리나라보다 해외에 금융사의 강세가 조금 더 일찍 나오기는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데이터고요. 지금 시장에서 해석하고 있는 부분은 주주 환원 확대 가능성, 신한지주부터 시작을 했죠. 우리나라 배당이나 이런 게 너무 약하다. 행동주의 펀드들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신한지주를 필두로 해서 국내 금융 그리고 관련 지주사들이 확대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 가운데서는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 두 가지로 놓고 보면 한국만의 특수한 어떠한 변수로 보기에는 전 세계의 금융주의 방향이 설명이 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시장은 매크로적인 부분에 기대를 걸고 있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최근 경착륙보다는 연착륙 수준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경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잘 버텨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여기에 담겨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GDP 나우에서 미국의 GDP 전망치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다. 플러스가 계속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유럽도 GDP 정도의 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 기후. 요즘 기후 온난화 문제는 사실 다른 부분에 의해서 부분 각도로 보자면 굉장히 우려되는 포인트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증시나 이 경제 상황 여건상 어떠한 부담을 덜어가는 내용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수치로 확인이 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중간중간에 덜컹거림 우리는 어떻게 소화해야 하는 것인지 자리 옮겨서 출연자들에게 내용들 참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일정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이 많기는 한데 그동안 좀 많이 체크해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12일 마무리가 되는데요. CES에 대한 관심이 이제 바이오나 바이오테크 쪽으로 이동을 하는지 여부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반도체 일정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즈라는 서버용 CPI가 공개가 되는데 이제 여기가 DDR5에 최적화한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호재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이것을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일정은 샘플 생산 일정이고 이게 일정대로 나와줘야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수율을 잡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릴 겁니다. 그에 맞춰서 저희도 투자의 판단 받도록 하고요. 중국은 임플란트 대량 구매 제도가 좀 그동안 우려 포인트였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개시가 되는지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유럽 종합학회 개최 일정 등 쭉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 옮겨서 투자 판단 받도록 하겠습니다.